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왜 과일을 곁들여서 이런 식단을 하는지, 우리는 왜 주기적으로 해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메인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 기수의 중요한 것들을 공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반 미팅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원장님을 모시기 전에 헬시의 홍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아침에 3.3 헬시클럽에서 헬시 9호로 안내해드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외치셨을 거예요. 우리 헬시에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는지 헬시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최수미 원장님을 우리 온라인 박수, 랜선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2기 3.3 헬시클럽 회원님들 들어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 회원님들 기대 많이 하고 들어오셨나요? 새해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뭐냐면 다이어트 결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래 가면 좋은데 뭐 한 3일 하고 일주일 하고 열흘 하고 의지가 꺾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다이어트. 저희는 다이어트 가장 날씬한 나의 몸매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스타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고 내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것들을 응원하는 333 헬스클럽입니다. 들어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우리가 멋지게 가장 건강해진 내 모습을 만나는 그런 42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3 헬스클럽이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3.3 헬스클럽의 사명은 회원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어 평생 죄송해요. 이걸 변경을 못했는데 건강 습관을 체화시킴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것, 더불어 이를 통하여 인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오늘부터 외치셨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하고 계속 새로운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응원해주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하고 함께 이제 42기를 보내게 되실 거예요. 3.3의 의미가 있어요. 이 3.3의 의미가 어떤 거냐. 첫 번째 3은 세 가지 스텝을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 3은 구성 요소를 얘기해요. 구성 요소는 어떤 거가 있나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3.3 헬스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그런 기업인 뉴즈키네 제품들과 퍼머넥스 제품들을 건강한 제품들로 그리고 깨끗한 제품들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 저희가 3.3 헬스클럽에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아침 구호부터 시작해서 또 물 먹는 습관, 제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습관들부터 해서 헬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 건강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소는요. 저희 3.3 헬스클럽이 정말 존속할 수 있고 10년간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저에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고 건강해지고 원하는 그런 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응원해주는 우리 3.3 헬스 컨설턴트 분들이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구성 요소는 도구, 습관,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번에 42기에 처음 들어오신 우리 회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또 한 10번 정도 들어오고 계신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적어도 저희하고 3번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3 개수 동안에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 몸을 해독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나를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3 헬스 클럽에 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었던 헬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건강한 습관들을 내 몸에 세팅을 하는 거야. 그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평생 동안 내 몸에 세팅을 하면 나는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내 몸을 정말로 건강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세팅하는 거를요.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떤 모습의 나를 만날 수 있냐면요. 가장 아름다워진 그런 나를 만나다.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뉴스킨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것들 저에게 준 선물들이 너무 많지만 지속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고 변화시켜 주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3단계 동안 우리 회원님들과 만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 기수마다 셀럽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수에는 9분의 셀럽들과 함께 저희가 또 프로필 촬영들을 했었는데요. 이 셀럽들은 우리 3.3 헬스 클럽의 회원님들한테 동기부여도 해 주실 거고 많은 분들한테 또 비전이 되는 그런 홍보가 되는 그런 셀럽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2기에는 41개의 셀럽들이 나오셔서 또 나는 이런 건강한 몸을 만나게 되었고 건강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또 스피치를 해주시게 될 거예요. 42기에는 누가 셀럽이 될까요? 저희가 좀 셀럽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확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각 반에서 딱 전체 기수에서 9명, 10명을 뽑던 거를 각 반에서 한 분씩을 셀럽으로 선정하는 거를 저희가 42기에는 하게 될 거예요. 도전하고 싶으실 만한 스토리를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해 주는 것 그리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날 수 있게 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지식. 내가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건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어 나에게 올바른 방향의 건강한 지식들을 정보들을 주고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42기에 전체 미팅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수석님들, 총괄 수석님들 그리고 또 저희 그 3.3 헬스 클럽에는 전문 운동 수석님도 계시고 전문 건강 수석님, 건강 지식을 주시는 수석님들도 계시고 또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어 제 좋은 정보들을 알아가시고 운동에 대한 것, 또 내 몸에 관한 것 이런 것들 하는데 42기 만에 또 재미있는 코너들을 만들었어요. 3 주차에 또 헬시 쿠킹 클래스 뭘 먹지? 건강한 걸 어떤 걸 먹지? 맛있고 즐겁게 눈도 즐겁고 맛도 즐겁게 해 주는 또 헬시 쿠킹 클래스도 저희가 마련했고요. 또 특별하게 알쇼핑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또 홈쇼핑 같이 내 몸에 맞는 제품들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빠르게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TM이라고 하는 신제품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저희가 갖게 될 거예요.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전체 미팅을 꼭꼭 참석해 주시면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전체 미팅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전체 9주 동안 오늘 OT주부터 해서 8주 차까지 해서 9회가 진행이 되는데 5회 이상 참석을 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출석상을 기프트콘으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미션 강의가 짧고
또 정말 아주 유익한 정보들로 되어져 있는 14개의 강의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중에서 7개를 리뷰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리뷰를 적어서 올려주시면 그렇게 올려주신 분들에도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출석상도 받으실 수가 있고 리뷰상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42기에 또 바뀐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들어오시는 모든 회원분들이 출석상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리뷰상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조건들을 누군가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군가가 도전할 수 있고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저희가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또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한테 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42기 셀럽만을 위한 특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요트 위에서 너무 멋지게 물 위에서 프로필을 찍은 그런 사진들인데요. 42기 셀럽들을 위한 특강이 어떤 거가 있냐면요. 42기에는 저희가 29개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29개 반에서 1등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요트 위에서 남기는 즐거운 인생 프로필을 찍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프로필도 찍지만 스냅샷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요. 선정 기준이 있어요. 하고 싶으신가요? 셀럽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되고 싶은데 우리 회원님들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요트를 타본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근데 요트 위에 올라가는데 요트에서 멋진 나만의 인증샷을 또 찍을 수가 있어. 예, 여기에 누가 도전하면 내가 도전하는 거야. 모두 다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조건은요. 다이어리를 빠짐없이 작성했는가.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었나, 물은 얼마큼, 화장실은 얼마나 갔나, 대표는 어떻지? 이것까지 다 작성해 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느낀 거, 감사는 어떤 것들을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건강한 나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셀러브레이티 선정 기준의 기본 조건은 다이어리를 빠짐없이 작성했는가. 우리 컨설턴트 분께서 밤미팅 때 오늘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3% 이상 감량되어지 않나. 그리고 선정 적으로는 비포 애프터부터 해서 스토리, 체지방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가장 멋진 분들한테 그 셀럽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4월 중순에 찍을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프로필 촬영이 꼭 참석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일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미리.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스케줄들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찍은 비포 애프터의 멋진 사진들을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셀럽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1기에도 42기에 41기 셀럽들이 오셔서 42기에 스피치를 해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43기에 함께 스피치를 해 주시는 그런 분들 하고 저희가 함께 셀럽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 많이 하시고요. 도전! 하고 한번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서 건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런 회원분들을 저희가 응원을 할 거고요. 우리 컨설턴트 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같은 반의 회원님들 굉장히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총괄수석님들, 운영진들 저희 모두가 다 지원을 할 거예요. 패션의 완성은 뭐니 뭐니 해도 몸매죠. 몸매가 가능하다라면 어떤 옷을 거쳐도 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My style is my body입니다. 우리 42개 모든 회원님들 원하는 목표 이룰 때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진현주 총괄수석님 네네 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공지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요 화면 공유를 내려주시면, 네. 제가 오늘 이번 기수에 회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지됐던 포스터랑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죠? 좀 수정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색깔로 입혀가지고 다시 재공지를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가 8주 동안 운영되는 동안 추가 접수를 2주차까지만 받거든요. 그래서 22일 화요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참가자분도 돌보미 분도 2만 원, 접수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종강 예정이고 매주 이렇게 수요일에 8시에 전체 미팅, 9시에 반 미팅이 진행이 되고요. 전체 미팅 중에 3월 1일인 3주차 미팅에는 빼동 레시피 쿠킹 클래스를 진행해요. 그래서 2주가 지나서 일반식을 시작하게 되시면 이것저것 뭘 먹어야 될지 혼돈의 카오스를 겪게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 강민용 총괄 수석님께서 손쉽게 많은 재료나 어떤 냄비나 이런 조리 도구를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를 열 거예요. 그럼 8시에 재료를 준비해서 줌을 켜두시고 저희와 같이 빼독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요, 홈쇼핑처럼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가 다음 달에 TRM이라고 하는 TR90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를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는 타겟형 TR90는 하드웨어적인 체질 개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TRM는 소프트웨어고 단기간 안에 맞춤형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헤쳐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먹어보고 싶게, 아,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홈쇼핑처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4일로 공지됐었는데요. 4일로 공지되었던 헬시 런데이가 11일로 연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서울대공원에서 모여서 스트레칭도 하고 같이 뛰고 걷고 그리고 윤나라 수석님께서 많이는 아니지만 불편한 분들의 몸 상태도 체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셀러브리티를 매기수 뽑고 있는데 이번 기수는 반에서 한 명씩 뽑아서 요트에서 프로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프로필 촬영이 5월로 공지됐었는데 4월 중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날짜를 픽스해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에 셀러브리티를 수상하셨던 분들도 요트는 이번 기수 한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수에 재도전하실 수 있도록 조건을 모두에게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을 때를 비포로 애프터를 더 만드시면 도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인생샷들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공지 먼저 드렸고요. 오늘 메인 강의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왜 주기적으로 해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식단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강의를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 쉽게 전달되도록 준비해 주신 조은숙 수석 컨설턴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화면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제가 내 몸 살리는 먹거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될 건데요. 저는 3.3 헬시클럽 서울 본원 수석 컨설턴트 조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삼성 SDI를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삼성에 다닌 대가로 이렇게 지방과 염증을 몸에 달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3.3 헬시클럽을 만나서 지방을 조금씩 벗어내고 있거든요. 이번에 컨셀럽에도 제가 도전을 해서 완벽하게 뼈만 남은 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가 되거든요.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자신이 된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인데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건강 악화 메커니즘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마다
굉장히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죠. 자폐아도 늘어가고 있고요. 치매 노인도 증가하고 있고요. 고혈압도 증가하고 있고, 뭐 당뇨병, 당뇨합병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 발생 흐름을 보면요. 건강했던 우리의 몸들이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단,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 때문에 건강이 악화가 되고 비만이 되고 면역 질환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필요한 몸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을 개선하고 약간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원래의 건강한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지금의 현상이 아닌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개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난 현상만 급한 불부터 꺼야지. 병원에 가서 현상을 끌 거야. 라고 하실 건지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걸까요? 네. 의사 선생님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요, 의사 국가고시를 보게 되고요, 의사 면허증을 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의가 되고요, 여기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바로 전문의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예방의학이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을 변경해 놨는데요. 정말 아주 작은 부분 되어 있습니다. 영양학은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어떤 의식이 조금 많이 바뀌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식품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과에서 그 깊이 있게 배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양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네. 다시 한번 건강 악화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속적으로 해마다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부터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16시간을 비행기로 이동을 해도요, 끝나지 않은 옥수수 밭이라고 해요. 미국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옥수수를 어떻게 소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거를 사료로 써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와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로 옥수수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량 농장형, 공장형 그런 그 사육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급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나 비싸서 아주 가끔 먹을 수밖에 없는 이 2 플러스 한우, 1풀 한우 이런 좋은 등급의 한우는 미국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지는 고기라고 합니다. 왜냐? 지방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이런 소고기를 우리가 지금 비싼 돈을 주고 먹고 있죠. 그리고 마블링의 음모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7천만 원의 상금을 받은 대통령상을 받은 그런 소고기인데요. 이 소고기를 평가하신 평가원께서 이 2 플러스의 소고기에 20% 이상의 지방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거를 선정한 기준은 소비자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뭔가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옥수수를 계속 사료로 먹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단 여기에 지금 사진에는 닭 그리고 계란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육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가장 좋은 그 비율은요.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이 1대1의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먹고 자란 그런 그 고기는요.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이 20대1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지방에 환경 유해 물질인 환경 유해 물질이 지방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 유해 물질을 돈 주고 사 먹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전에 우리가 생간 같은 거 많이 드셨잖아요. 어렸을 때 소나 돼지를 동네에서 잡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럴 때 어르신들께서 정말 앞다투어서 소의 간이나 돼지의 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쟁탈전을 펼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요즘에 소를 100마리 잡으면요. 그중에 10마리의 소가 지방간이래요. 그래서 간을 버려야 된답니다. 폐기해야 된대요. 왜 지방간에 소가 생길까요? 네, 바로 소를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놓고요. 또 지방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고기 20%가 지방이어야 2 플러스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지 않아요. 사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찌우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염증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또 항생제를 엄청나게 놓고 성장 촉진제를 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어때요? 미국의 3배입니다. 3배. 육류 1톤당 약 0.7kg의 항생제가 사용된다고 해요. 그 항생제는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네,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 플러스 한우라고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손사랑님 간으로 지금 다 갔습니다.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할 때요. 여기 모유 수유를 했던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저도 모유 수유를 했던 엄마인데요. 얼마나 엄마의 먹었던 음식이나 엄마의 몸 상태가 아이에게 바로 연결되는지 모유 수유를 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못 참고 매운 거라도 조금 먹는 날에는 어때요? 아이의 엉덩이가 빨갛게 올라옵니다. 짓물르죠. 애가 매워 가지고 힘들어해요. 바로 엄마의 먹었던 섭취했던 음식이 모유로 바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소젖을 먹으려고 하나요? 저는요. 예전에 컨설턴트로 반 회원님들과 함께 할 때 "절대 소젖 드시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간은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요. 우리가 우유 있잖아요. 우유나 모유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먹어요? 모유를 언제까지 먹죠? 그것만 생각하면 편합니다. 모유는요. 내가 다른 음식들로 이유식이나 이런 음식들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 때까지만 먹어요. 그 이후에 먹는 모유는요. 그냥 목을 축이는 그런 정도. 아이의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용도로밖에 모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 지난 이후에는요. "모유에 큰 영양소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돌 즈음에 모유를 많이 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영양분으로 섭취할 수 있을 때 모유를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인이 돼서도 우유를 드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막말로 우유는 뭐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소젖 아니겠습니까? 소젖.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소는요 18개월이 되면 다 자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2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아주 천천히 크죠. 심지어는요 20살이 지나서 군대를 가서도 키가 크는 성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종종 보거든요. 인간은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천천히 커갑니다. 그런데 소는요 18개월 동안 빠르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유를 먹으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소도 송아지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우유에 들어 있거든요. 소젖. 우유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막말로 소젖인데 그 소젖에 송아지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건데 왜 그걸 우리들은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굳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아마 성장 속도 때문에 우유를 먹은 아이들이 키는 빠르게 클 수 있겠어요. 실제로 키가 컸다는 얘기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의 이면에는요. 우유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키가 컸던 아이들이 골다공증을 함께 유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우유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성장 속도는 높여지지만 발달은 저하가 되죠. 그리고 아이들의 몸이 많이 허약해요. 철분 결핍이나 이런 것들의 확률이 높아지면서 허약한 아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키만 멀대같이 크지만 얼굴 뽀얗고 희마리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유가 또 얼마나 안 좋냐면 인터넷에 우유의 불편한 현실이라고 쳐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유에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우유의 역습, 우유의 독,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지만 우리 몸에 나쁜 것들 바로 GMO, 성장 촉진제, 항생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대가 흐르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고 접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앞에서 우리가 GMO, 성장 촉진제, 항생제들이 우리 고기, 육류를 먹음으로써 많이 생기는 거고요.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육류뿐만 아니라 뭐 비건을 한다거나 우리가 과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GMO, 성장 촉진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하면 고기를 먹으면 다 문제가 생길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도 봤는데요. 일부러 기름 있는 부위를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병이나 그런 비만의 증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유심히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생고기를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는 몽골에서도요. 요즘에 유학을 많이 간대요. 그래서 본인들의 부족을 떠나서 도시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도시의 음식이 입에 맞아 가지고요. 집에 오면 생고기 이런 걸 안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방학 때 가끔씩만 생고기를 먹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미 비만과 질병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방목한 고기를 먹는 거,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를 놓지 않은 고기를 먹는 거는 그래도 우리에게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고 몽골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식이 좋고 과일식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좀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연 방목한 소고기를 파는 사이트가 좀 있거든요. 자연드림도 있고 한살림도 있고 뭐 초록마을도 있고요. 여기 보면 유기농 방목마켓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란이나 소고기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마켓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몸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일부러 좀 골라서 드시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GMO, 식품 첨가물, 환경호르몬, 뭐 미세먼지, 방사능,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GM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O는요,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식물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럼 고기 안 먹고 과일이나 야채만 먹어도 안 된다. GMO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GM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요.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실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푸스타이의 실험입니다.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요. GMO 감자를 쥐에게 먹였을 때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요. 뇌가 수축이 되고요. 주요 장기가 손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학자들이요. 무슨 소리야. 쥐는 감자를 좋아하지 않아. 쥐는 감자를 안 좋아해. 그래서 이거에 실험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한 학자들, 그런 연구진들이 반박을 하면서 이 박사는요. 30년 동안 근무해왔던 연구소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유럽의 다른 과학자들이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현했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재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학협회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죠. 만약 GMO의 부작용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한 증상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GMO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고 들여놓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은요. GMO 천국입니다. GMO 수입 대국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식용유, 명절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식용유, GMO 100% 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옥수수로 만들어진 거, 옥수수유 이런 거 있죠. 미국산 GMO입니다. 두부 있잖아요. 대두로 만든 수입산 대두, 미국산 대두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GMO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념장 있죠.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를 먹을 때 필수인 쌈장. 이것도 GMO예요.
우리가 아무리 초록마을이나 어떤 그 유기농 방목마켓에서 유기농으로 방목한 소고기를 사다가 먹으면 뭐 합니까? 이 GMO로 만든 쌈장을 찍어 먹는 순간 우리는 GMO를 몸에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요. 그냥 장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뒷면을 딱 까서 여러분들께서 좀 분별하는 그런 게 있으셔야겠죠. 식품 첨가물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보셔야겠죠. 생각보다 많은 어떤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유를 드실 때도요. 그냥 대두로 된 두유를 먹는 게 아니라 약콩 두유 같은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부도 그냥 두부 전문 용어 썼나요, 제가? 네. 두부도 그냥 일반 대두로 만든 그런 두부가 아니라 우리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이런 것들을 좀 골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농을 파는 전문 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켓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한 3 배, 4배 정도 나거든요. 네. 두부가 하나에 1,000 원짜리라고 한다면 국산 유기농 두부는 4,000 원, 5,000 원 합니다. 하지만 그거 자주 안 먹을지언정 이런 4,000 원, 5,000 원짜리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제가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걸 사 오면 뭐 합니까? 남편들이 장 봐 올 때 이런 걸 사 오는데. 네. 버릴 수도 없고. 자, 두 번째, 우리 몸을 망치는 것들. 두 번째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자, 환경 호르몬은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여러분들 TV로 많이 보셔서 얼마나 유해한지 알고 계시죠? 성장 장애도 있고요. 생식기능 장애도 주고요. 각종 질환 및 암을 유발합니다. 자, 환경 호르몬이 많은 분들이 그런 플라스틱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아이들 장난감과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책가방에 기준치의 몇십 배, 최대 몇백 배에 이르는 그런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에만 환경 호르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이렇게 많은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계산하고 받는 영수증에도 환경 호르몬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경 호르몬이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나게 성장한 어떤 산업이 있죠? 바로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네. 배달시켜 먹는 음식들, 뜨거운 용기에 네, 백이민족이요? 네. 죄송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빠르게 얘기하면 백이민족이 됩니다. 네. 우리가 시켜 먹는 음식들, 배달 음식을 집으로 배송해 줄 때 뭐 스테인리스 냄비나 이런 거에 주지 않죠.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주죠. 그리고 가끔은 플라스틱 용기를 일회용으로 우리 집에 보내는 건데 굳이 플라스틱 용기 안에 그 투명 비닐을 넣어 가지고 비닐 안에 뜨거운 음식을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를 이렇게 담아 주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백이민족 맞죠. 네. 그렇게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매일매일 환경 호르몬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마 분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플라스틱 용기에 뭐 오뎅 국물 그리고 뭐 떡볶이 접시 그런 거에서 또 환경 호르몬을 이렇게 네. 강의 안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잠을 자야죠,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살이 안 빠지니까 빨리 끝내고 밤 미팅 빨리 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특히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해서요. 신체에서 이거를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젊은 여자친구들, 여자 청소년들이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에 시달리게 되고요. 학교 다닐 때 생리하는 날 무조건 학교를 빠지고 집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우리 학생들, 그 친구들은 어쩌면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주변에 어떤 생필품이나 화장품, 샴푸 이런 것들도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 몸의 유전자, 이런 것들이 과연 다음 세대에 이게 넘어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다음 세대로 이어질까라는 실험을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요. 변화된 유전자,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변화된 어떤 그런 유전자가 다음 세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죠? 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생겨서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의 아이가, 우리 아이의 아이의 아이도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나의 어떤 무관심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은요,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생식기에 영향을 줘서 성조숙증이나 난임,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사질환, 당뇨, 비만, 환경 호르몬이요, 비만까지도 유발을 한대요. 그리고 면역 질환에서 아토피, 루푸스, 기형도 발생시키고요. ADHD도 환경 호르몬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요즘에 특히나 갑상선암, 유방암 굉장히 많아졌죠. 예전에는 되게 특이암이었는데 요즘에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굉장히 흔한 암이 됐어요. 바로 환경 호르몬의 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환경 호르몬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맞아요. 유리병으로 된 거 쓰셔야 되고 실제로 요즘에 텀블러 같은 경우도요. 스텐 텀블러도 있지만 유리병으로 된 텀블러도 있더라고요. 좀 깨질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텀블러도 유리병으로 쓰시면 음료 맛도 더 좋으니까 음료 그 유리로 된 거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리병 들고 다니면 팔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거군요. 우리 모두 유리 텀블러 공동 구매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몸을 망치는 세 번째 방사능. 네, 맥주도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지금은 맥주를 안 마시지만 예전에 맥주를 마실 때 제가 그 병맥주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마시지 않습니다. 자, 죄송해요. 지금 진짜 안 마셔요. 그만 웃어 주세요. 네. 제가 웃겨서 우리 회원님들 맥주 안 돼요? 네. 자, 우리 몸을 망치는 거 방사능입니다. 방사능 엄청나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 어떻게 채팅을 안 봐 채팅을 안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채팅을 제가 안 볼게요. 햄버거 아니, 후쿠시마 맥주는 아니고 햄버거 유명해요? 오늘 제거식 얘기 엄청 많이 나오네요. 회원님들 첫날인데 뭐 시험에 드시겠어요. 제가 김수미 욕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이어트 할 때 보셔야 될 영상이에요. 아시죠?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네, 채팅을 이제 그만 보시고 진행해 주세요. 네. 채팅창을 제가 닫을게요. 자, 후쿠시마 햄버거 아니고 그거는 후쿠오카라는 다른 지명이고요. 실제로 그 방사능이 후쿠시마에서 예전에 해서 발생이 되었었죠. 노출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소아갑상선암 발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지상 최대의 재앙이라고 했던 체르노빌보다 그 이상이다라고까지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먼 나라의 일본만의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들 중에서도요, 방사능이 검출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생선에서도 심지어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만든 마스카라,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이미 난 썼는데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반품하면 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심각했던 일본에서 만들어진 분유. 네. 방사능 성분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이들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전자가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계속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20배 이상 방사능에 민감한데 아이들이 먹는 정말 분유는 갓난쟁이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유에서 방사능이 나왔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방사능을 농축시키는 표고버섯이나 어떤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유식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큰 로고로서 "우리들의 모토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걸고 하는 그런 이유식 회사가 있을 정도로, 네, 방사능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일본 앞바다만 오염된 게 아니라 사실 지금은요, 전 세계의 바다가 이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제 올해 곧 닥쳐오죠. 올해 4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려고 일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우리 몸을 망치는 것들, 식품 첨가제입니다. 식품 첨가제도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아베스카사라는 분인데 실제로 40여 종의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자신이 개발한 식품 첨가물로 된 아이스크림이나 라면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요. 퇴사 후에 식품 첨가물 반대하는 전도사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강연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만든 식품 첨가물들로 뭐 라면 스프를 만든다거나 어떤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음료수를 막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많은 가루들. 네, 이것이 바로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식품 첨가물 하면 액상과당 뭐 이런 것들 한두 개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게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거 잘 보셨다가 나중에 그 쇼핑할 때 뒤를 보실 때요.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쭉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떤 염색체 이상, 몸에 염증을 나고요. 독성으로 하고요. 뭐 기관지 천식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바로 식품 첨가물 이래 가지고요. 아이에게 과자를 먹일 바엔 담배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거 책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담배를 쥐어주면서 우리 아가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니까 담배 한 대 피우렴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어때요? 아이가 "엄마 나 과자 사주세요. 엄마 나 젤리 사주세요."라고 하면 "아유 우리 아들 엄마가 과자 사줄게. 젤리 사줄게." 하고 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자랑 젤리 이런 것보다 오히려 담배가 더 낫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인 거 아닌가요? 제가 오른쪽 사진 사실 되게 키웠다가 좀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사진 너무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정말 저도 이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찾고서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는데 이 사진 한 장이 식품 첨가물 이 들어있는 과자를 먹은 아이들을 얼마만큼 망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사진의 크기를 좀 줄여서 제가 넣었습니다. 이거 한 장이면 진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거는 게임 끝입니다. 먹이면 안 되겠죠. 이거 몇 점짜리 부모인가를 한번 캡처해 놓으시고요. 한번 점수를 매겨 보세요. 아이들에게 뭐 주기적으로 탄산음료를 마시게 하는지 이런 1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질문에 전부 다 예스라고 한다면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인생을 포기한 부모래요. 우린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많은 항목들 뭐 GMO, 식품 첨가물, 방사능, 환경오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우리 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바로 호르몬에 깨집니다. 호르몬이 깨지면서 대사 질환이 오게 되는데요. 지방세포, 렙틴이라는 호르몬은요. 내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호르몬의 어떤 작용들이 깨져버리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그래서 뇌가 손상되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밥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밥 먹은 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 우리가 음식 섭취에 대한 그런 치매 증상을 바로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이 계속 췌장에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제대로 잘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을 유발을 시키는 건데요. 여러분 호르몬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호르몬은요. 많은 게 좋을까요? 호르몬이 적은 게 좋을까요? 호르몬은요. 그런 게 없어요.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호르몬이 많아서도 안 되고요. 호르몬이 작아서도 안 되고요. 호르몬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도 안 되고요.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안 돼서도 안 되거든요. 우리 몸의 체온,
혈당, 혈압 등 우리 몸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호르몬인데 이것을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깨트려 버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문제점, GMO, 식품 첨가물, 방사능,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다 깨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사실 인슐린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인슐린 때문에 당뇨 뭐 막 당뇨 인슐린 하면 당뇨가 생각이 나서 인슐린이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슐린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나쁜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요. 많이 먹고 자주 먹어서 뇌하고 근육 등에 넣고서 남은 인슐린을 지방까지 넣고 지방이 모자라서 결국에는 근육까지 이렇게 다 넣어 가지고요.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의 다른 별명은 정말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억울한 누명이에요. 지방 축적 호르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별명으로 쓰고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망가지는 장기는요. 간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계속 쌓여지기 때문에 지방 세포가 커져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이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가 오게 되면 당뇨가 무서운 게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누적이 되면 당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근육을 절대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근육을 다 지방으로 전환해 버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근육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또 문제점은요. 장 누수를 발생을 시켜요. 우리가 입에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는 배출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사실은 외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 안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것들에게 얼마나 많은 독성이 있겠어요? 근데 이 독성이 우리 몸 안으로 스며들어가지 않게, 신체 내부로 스며들어가지 않게, 장기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우리 대장, 장에 있는 융 이런 것들이 장벽으로 튼튼하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이가 벌어지고 튼튼했던 장벽이 무너지면요. 그 사이 틈새로 독성이 우리 장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장누수증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전신 면역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장누수증으로 발생된 질병들 써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장누수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에 했던 그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다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증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저의 앞에 있는 비포 사진을 좀 닮아 있죠. 그 염증이 많은 몸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이런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요. 혈압약을 달고 살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됩니다. 호르몬 약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당뇨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인슐린도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변비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또 설사를 할 수 있겠죠. 골다공증 약도 먹고요. 신장약도 투성하게 됩니다. 계속 약을 먹는 거예요. 하나의 약을 먹게 되면 또 다른 약을 계속 달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오장육부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장기가 망가져 버리면요. 연쇄다발적으로 모든 장기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약에 의존하면 결국에는 먹는 약만 늘어납니다. 고혈압약 먹는 사람이 당뇨약도 먹고요. 당뇨약 먹는 사람이 고지혈증 약도 먹고 이렇게 계속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셨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약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말해주지 않을까요? 네. 말해주지 않을까요? 바로 의사들 그리고 제약회사나 의사들을 움직이는 어떤 큰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또 말을 못합니다. 또 의사는 어떤 건가요? 고용된 병원장에게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죠. 네. 그리고 병원은 결국에는 기업이고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 이 속담을 샐러드나 사과 하나를 함께 먹는다면 세상의 모든 의사는 파산한다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의사가 못하는 일 바로 우리가 합니다. 누구?
3.3 헬스클럽에서 하고요. 우리 파마넥스 식품과 3.3 헬스클럽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일단 파마넥스의 아주 멋진 제품이 있죠. 그 TR미가 나오는데 그 TR미와 TR 라이트가 함께 이렇게 합쳐진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지 전 지금 벌써부터 기대가 되거든요. 너무나 훌륭한 제품.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단과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챙겨주고 피드백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피드백해 주시는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운동하는 동지들, 운동과 미션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습관들, 건강한 습관들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나의 내적인 어떤 만족감까지 끌어올려 주는 우리 워킹쇼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 헬스클럽이 합니다. 원래는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병원을 잘 안 가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저희 큰아이의 어떤 치아 교정, 턱 교정 때문에 대학병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6시간을 대기해서요. 선생님을 본 시간은 정말 10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초 딱 보시더니 다른 레지던트 선생님이가 그분한테 지시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레지던트 선생님이 잠깐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병원에서 한 10시간 정도 있었는데 왜 주차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아주는지 그때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가 없죠,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 음식과 건강에 관련된 책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 키우기 이 책은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큰아이 육아를 하면서 이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 책에는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데 소아과 아까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항목을 공부하는지 보셨죠? 거기에 소아과는 따로 없어요. 소아 청소년과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 공부하는 의사들보다 엄마가 24시간 내내 사랑의 눈으로 보살펴주는 엄마가 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이 책을 정말 교본 삼아서 큰아이의 육아를 했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지금 육아를 하거나 앞으로 육아를 할 예정이신 그런 예비 부모님들은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건강 관련 도서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산 음식을 먹어라. 살아있는 음식. 아까 몽골에서도요, 고기를 많이 먹긴 하지만 주로 생고기를 먹잖아요. 사실 생고기는요, 산 음식이에요. 예. 익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에서는 약간 우리가 과일, 완전한 음식이 과일이고요. 그리고 비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스에서도 식단을 조금 변경할 텐데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실제로 뚱뚱한 호랑이나 뚱뚱한 사슴 본 적 없죠? 그리고 자연에 있는데 보청기를 끼거나 뭐 심장병 걸리거나 뭐 그 암을 걸린 그런 동물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맞는 자연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칼로리를 따지지 않고 하잖아요. 같은 칼로리라도 영양이 훌륭한 그런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번 헬시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인간의 8시간 주기를 지켜랍니다. 8시간 주기를 우리 몸은 그 어떤 행위를 하게 우리 몸의 신체에서 하는데요. 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먹고 소화시키고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요. 동화 주기로요. 먹었던 음식을 흡수하고 밤새 사용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잠을 우리 성인들도 자야 되고요. 아이들은 꼭 잘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 주기입니다. 밤새 우리 몸에 흡수하고 쓰고 남은 그런 노폐물들, 그런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낮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게 너무 좋지만 공복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헬스클럽에서는 이따가 따로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할 거예요.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셔주세요. 산 음식은 오직 과일과 채소뿐인데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게 할 겁니다. 대신 이렇게 채소 같은 거를 생으로 많이 먹게 되면 꼭 주기적으로 회충약은 좀 먹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요, 채식을 하면 기운이 없고요, 힘이 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뭔가 한계를 느꼈던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택한 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택했던 거는 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이 중에 제가 정말 이분 딱 한 분 아는데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분도 엄청난 근육질의 멋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채식입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랭킹 1위인 선수도 비너스 윌리엄스도 채식주의고요. 이 비건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선택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건강한 비건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비건이 힘들다고 한다면 이렇게 필요한 식사 그 배출 시간이나 통과하는 위장에 소화되는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일을 아까 완전식이라고 했는데요. 완전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일이 우리 몸의 위장에 많은 자극을 주지 않고요. 30분 정도면 소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샐러드나 야채는 2시간 정도를 기다려 주셨으면 되고요. 다른 식사, 다른 음식을 드실 때 2시간 정도를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탄수화물로 된 식사는 3시간, 고기는 4시간. 그런데 이것들이 다 배합됐다. 과일과 야채와 탄수화물과 고기를 배합했다. 한국인이 많이 먹는 식단이죠. 그러면 8시간 정도를 기다려 주셔서 8시간의 소화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쉐이크는요, 야채와 비슷한 2시간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단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아침과 간식인데요. 기상후에 12시까지는 여러분들 과일만 드셔주세요. 이거는 90일 동안 동일합니다. 피 컨트롤을 당연히 드시겠지만 과일만 드셔주셔야 되고요. 통조림은 안 돼요. 그리고 열대 과일이나 뭔가 그 샤인머스켓 같은 거 너무 맛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어떤 종끼리 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제철 과일로 여러분들 찾아서 드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심은 처음 15일 동안은 쉐이크와 빼독 식단이 나갈 거예요. 저희가 빼독 식단 따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컨세임께서 아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점심 15일은 점프 스타트 드시는 15일 동안은 쉐이크와 빼독 식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5일이 끝난 이후에는 75일 동안 골고루 드시는 한식 식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식 기반의 식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후 간식은요, 채소나 견과류 또는 과일을 드셔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드실 때 간식으로 드실 때 말린 과일 같은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은요, 쉐이크를 드시는데요. 단백질 음식 드시는 게 함께 드셔주세요. 뭐, 여기에 예를 들어 놨죠. 계란 흰자나 두부, 소고기, 그다음에 연어, 이런 오징어 정도를 100g 정도, 100에서 200g 정도를 드시면 좋은데요. 저는 오징어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두부하고 오징어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질리지 않게 잘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 시간표, 우리 헬시 시간표니까 여러분들 꼭 잘 인지하시고 이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꼭 지켜주세요. 할 수 있다면 난 12시 전까지 공복을 유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과일만 먹어주세요. 그런데 과일은 식전에 30분 전에 드시는 거고요. 과일도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일 과일만 드셔주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과일, 당분과 지방은 만나면 안 돼요. 지방은요, 탄수화물과도 만나면 안 되고요. 과일과 당분이랑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지방화돼서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방을 드실 때도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나서 과일만으로는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드시고 30분 뒤에 쉐이크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 있는 분들 과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당뇨 있는 분들 과일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 당뇨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단 과일을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뭔가 혈당 체크나 이런 것들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과일을 드셔보시면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고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일이나 과일 주스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만 먹었을 때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과일을 다른 것과 섞어 먹었을 때 식전에 꼭 과일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바로 후식으로 과일 먹어야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과일만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일만 따로 30분 이상의 시간을 어 두시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희 헬스클럽과 함께 생활 습관과 식단을 개선하고 우리 운동 컨셉님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활력 있는 나의 모습으로 되찾아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 비만과 독소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헬스클럽과 함께 우리 몸에서 바로 제거를 해버렸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한 증상들입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성 노폐물이 좀 몸을 휘저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배가 팽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푸른 주스나 쾌변 같은 걸로 장을 비우시고요. 15일 이후에 해충약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몸의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그때 조금 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기 몸살 같은 증상도 느낄 수 있거든요. 오한이거나 식은땀 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때 '아, 내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기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서요.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기침하거나 콧물 잃을 때 절대 그거를 현상을 없애려고 약을 먹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나쁜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아, 내 몸에 나쁜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3 주차에는 건강한 우리 레시피로 요리 교실이 있고요. 또 밴드에 건강 레시피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밴드에서도 레시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새롭게 태어나는 42기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맥주 파동이 있었지만 잘 강의가 마무리되었고요. 회원님들도 재밌으셨죠?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참으로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많고요.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시간은 한정적인데 내용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속사포로 했지만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해독을 하면서 우리가 먹는 식단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해독을 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OT니까요. 우리 모두 음소거를 해제하고 헬시 구호를 외치고 활기차게 OT 밤 미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